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48차 시 물질이 녹는 정도,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이번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용해도에 대해서 나누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용해도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용해도를 표현하는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곡선과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거고,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놨어요. 그리고 설탕 한 스푼을 떨어뜨려서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설탕은요, 물에 녹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설탕을 녹이는 물과 같은 것을 용매라고 합니다. 물에 설탕을 녹여서 섞는 과정이 필요하죠. 섞는 것을 우리는 용해되는 과정, 녹는 과정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알갱이들이 물이고요. 빨간색 알갱이가 설탕 입자인데요. 설탕이 물 사이에 이렇게 고르게 퍼져서 균일하게 된 상태를 용액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다 용씨예요. 뒤에 있는 글자만 다르네요. 용질은요, 다른 물질의 녹는 물질 얘기해요. 앞에서 말한 설탕과 같은 거, 녹는 물질은 용질이다. 그 다음 용매는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아이예요. 앞에 그림에서 물을 예를 들었지요. 세 번째 용해는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해요. 즉 물에 설탕이 섞이는 현상, 녹이는 과정, 그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이미 다 섞인 거예요. 용질, 설탕이 용매, 물에 고르게 섞여서 설탕물이 됐어요. 그걸 용액이라고 합니다. 컵에다가요, 아까처럼 설탕을 한 스푼을 넣어요. 다 저었더니 다 녹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었어요. 어머, 걔도 다 녹았어요. 한 스푼 더 넣었더니 세 번째 넣을 때는 설탕이 다 녹지 못하고 가라앉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정해진 양, 용매, 물이라고 할게요. 물의 양이 일정해요. 컵에다가 물을 한 컵 떠놨어요. 거기다가 내가 설탕을 녹일 겁니다. 근데 무한정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녹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울 단원이 용해도인데요. 용해도는 녹는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작정 계속 녹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용액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화, 두 번째는 불포화, 세 번째는 과포화 용액인데,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포화는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10개 들어갈 수 있는데 10개가 꽉 찬 게 포화예요. 불포화는 예를 들면 10개 들어갈 수 있는데 5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5개가 덜 찼죠. 덜 찬 거는 불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포화는 과식 소화불량 이럴 때 과는 지나칠 과자를 써요. 지나치다, 오버했다는 얘기예요. 즉 10개 들어갈 수 있는데 15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몇 개가 오버한 거예요. 그렇죠. 5개가 넘쳤다는 얘기죠. 그걸 과포화. 얘를 용액과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포화 용액은요, 용액이니까 용매의 용질을 녹인 거죠. 포화 용액은 일정량의 용매에 물 100g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물 100g 일정량의 용매에 설탕을 녹일 건데, 설탕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아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설탕이 10g까지 최대 녹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g이 녹은 거예요. 1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g이 녹은 거예요. 와우, 그게 포화 용액이에요. 불포화는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거예요. 즉 용매 100g에 물 100g에 설탕이 아까 최대로 10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밖에 안 녹은 거예요. 5g밖에. 10까지 녹을 수 있는데 5밖에 안 녹았으니까 덜 찬 거죠. 그게 바로 불포화 용액입니다. 그러면 불포화된 용액을 내가 굳이 포화로 만들겠다고 하면 부족한 양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용질을 더 넣어주면 포화가 되는 거예요. 즉 불포화는 포화로 만들 수 있네요. 자, 세 번째는 과포화입니다. 포화될 수 있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녹을 수 있는 건 10인데 15가 들어가 있는 거야. 5만큼 오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는 녹지 못한 거야.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녹고
못 녹는 아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녹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용해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자, 이제 용해도 개념 보겠습니다. 용해는 녹는 과정, 섞이는 과정, 정도를 얘기하는 거. 얼마큼 섞였니, 얼마큼 녹았니, 그걸 용해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물 100g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녹을 수 있는 설탕 혹은 소금, 용질은 다양하겠죠. 걔네들이 녹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마다 어떤 애는 굉장히 많이 녹을 수 있고요. 어떤 애는 조금밖에 못 녹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질마다 녹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네요. 자, 용해도 개념 정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이 용해도 내용을 딱딱딱 3단계로 꼭 외워주세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요, 녹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온도가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어떤 온도인지 온도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온도가 딱 정해져 있는 그 온도에서 어디에 녹여야 되니까 용매가 필요하겠죠. 용매 100g에 물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매는 물이에요. 하지만 물 말고 에탄올, 벤젠 이런 아이들도 용매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 100g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물론 뒤엔 다 물 가지고 할 거니까 물 100g 이렇게 나오지만 정식 용어는 용매 100g입니다. 어떤 정해진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어떻게 최대로 가득 만땅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몇 g이야. 그 g의 수를 나타낸 게 용해도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예를 들면 10도씨에서 어떤 물질 A가요. 물 100g에는 최대한 5g까지 녹아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야? 5g까지 녹는다며 용해도는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용해도는요.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 정해져 있고 같은 용매 똑같이 물에다 녹였는데 어떤 물질은 5만큼 녹고 어떤 물질은 10까지 녹아요. 즉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물질마다 용해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해도를 딱 알려줬어요. 몇 도씨 물 몇 g의 용해도가 얼마야 이렇게 정해주면 우린 걔가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즉 물질마다 용해도가 정해져 있고 용해도를 알면 그 물질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는 얘기죠.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니까요. 두 번째 용해도는요. 용매 어디다 녹였어? 용질 뭐 녹였어? 온도 몇 도씨에서 녹였는데 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용해도는 용매, 용질,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확인할 건데요. 실험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용질, 뭐를 녹였니? 녹이는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그림처럼 시험관을 준비해요. 여기에다가 물 10g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질산칼륨 1g을 측정을 해서 질산칼륨 여기다 쏙 집어넣고 얘를 녹여줍니다. 시험관 밑을 작은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시험관을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안 돌려줘도 녹긴 녹아요. 이렇게 흔들거나 유리막대 같은 거 넣어서 막 저어주면요. 빨리 녹아. 빨리 녹아요. 하지만 빨리 녹는 것 뿐이지 얘가 녹는 양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흔들거나 저어주면 빨리 녹을 뿐이에요. 유리컵에다가 각설탕을 하나 딱 던져놨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 몇 시간 지나고 딱 보면 각설탕 다 녹아 있어요. 뭐 하지 않아도 저어주지 않아도. 그런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 유리막대로 젓가락으로 막 저었어요. 되게 빨리 녹아요. 빨리 녹니 늦게 녹니의 차이지 많이 녹니 적게 녹니하고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즉 흔들거나 저어주지 않아도 녹아요. 저어주면 빨리 녹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처음에 1g을 넣었을 땐 얘가 다 녹았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산칼륨 1g을 더 측정을 해서 1g을 더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막 흔들어봐. 다 녹았네? 그럼 또 넣어보고. 그래서 언제까지 얘가 다 녹는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대로 3g 정도 녹이니까 3g까지는 다 녹는데 3g을 넘어서면 녹지 않고 가라앉는 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최대로 얼마까지 녹아? 3g. 누구는? 질산칼륨은. 질산칼륨은 물 10g에는 지금 약 최대로 3g까지 녹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재료를 바꾼 거야. 용질, 녹는 애를 다르게 할 거예요. 용질의 종류가 달라져야 되니까 첫 번째 실험할 때는 질산칼륨을 녹였는데 똑같이 이번에 재료만 바꿨어요. 이번 누구로 할까요?
그렇죠. 붕산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관을 새 거로 바꿔요. 시험관을 준비해요. 물을 10g 또 넣어줘요. 이번에는 붕산을 넣을 건데요. 솔직히 붕산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질산칼륨처럼 1g씩 팍팍 넣으면 안 돼요. 붕산은 0.1g씩 쬐끔 넣고 섞어보고 쬐끔 넣고 섞어보고 언제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어? 최대로 녹는 양을 측정해 봤더니 최대로 0.5g까지 녹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실온,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실제 온도 실온에서 물 10g에 얘도 똑같이 실온에서 물 10g에 달라진 건 하나야. 얘는 질산칼륨 종류, 얘는 붕산, 녹인 종류만 하나 다르지.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같은 상황에서 실험을 했는데 질산칼륨은 약 3g까지 녹고 붕산은 0.5g까지 녹았어요. 녹는 정도, 용해도가 달랐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질산칼륨과 붕산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 확인이 됐나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은요. 아까는 용질의 종류였는데 이번에는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이에요. 자, 실험 볼게요. 시험관을 준비해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다 물 10g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질산칼륨을 5g을 확 넣었어요. 어머. 아까 물 10g, 실온의 물 10g의 질산칼륨은 최대 3g까지 녹는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나는 근데 지금 몇 g 넣었어? 5g 넣었어요. 아까 이때는 최대 3g까지 녹아라고 했는데 내가 5g을 넣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부 한 2g 정도는 녹지 않고 밑에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시험관은 이제 두 번째. 밑에 가라앉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 안에다 담가놓고 살살 얘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니까 가라앉아 있던 질산칼륨이 다 녹아버렸대요. 와, 신기하네. 온도가 높아지니까 잘 녹았나 봐요. 그 다음 얘를 빼서 세 번째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얼음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 넣고 살살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얼음물은 더 차갑잖아요. 실온보다도 더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밑에 아까 다 녹아서 사라졌었던 질산칼륨이 다시 일부가 녹지 못하고 또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차이는 그거예요. 뜨거운 물에 녹였니? 찬물에 녹였니? 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일 때 녹아서 가라앉는 게 없었는데 얼음물로 바꾸니까 가라앉는 게 생겼어요. 어머, 온도가 어떠니까? 높으니까 어쩌네? 잘 녹네. 아, 녹는 정도, 용해도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구나? 온도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실험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물 10g에 질산칼륨은 최대 3g까지 녹았지요. 붕산은 최대 0.5까지 녹았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그럼 아까처럼 실온이었단 얘기예요. 이번엔 달라졌어요. 아까는 물 얼마에 녹였어요? 아까는 물 10g에 녹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 몇 g에 녹였어요? 100g. 물이 10에서 100으로 물은 녹이는 거니까 용매가 10배 증가했네요. 맞죠?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누구도 그렇죠. 질산칼륨의 용질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아까 3g까지 녹았어요. 그죠? 근데 물이 지금 10g에서 100g으로 10배 증가했으니까 질산칼륨도 3g이 아니라 10배 증가한 30g까지 녹을 수 있는 거고요. 붕산은요, 아까 물 10g일 때는 0.5까지 녹았는데 물을 10에서 100으로 용매를 100배 했으니까 이때 녹아 들어가는 아이를 우리는 용질이라고 하니까 용질도 몇 배? 10배 더 많이 녹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0.5g이 아니라 이 붕산은 몇 그램? 그렇죠. 5g까지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용해도 기본 개념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용매 100g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한 양의 물에 물 10g, 물 100g 이렇게 정해진 양의 용질을 녹일 건데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가 그랬어. 질산칼륨은 아까 3g까지 녹았고 붕산은 0.5까지 녹았어. 용매의 양을 10배로 증가했을 때 질산칼륨은 30까지 녹았는데 붕산은 5g까지 녹았죠. 즉 결론.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일정한 양의 물에 물 10g, 물 100g 이렇게 정해진 양의 용지를 넣을 건데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하고 얼음물에 넣었을 때 차이가 있었지요. 정리해보면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가 어떨수록, 그렇죠,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용질의 양은 어떻다? 증가한다,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용해도 곡선인데 이 부분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자, 그래프니까 그래프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용해도 곡선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그래프의 가로축을 쫙 봤더니 가로축에 온도가 있어요. 즉 온도가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면, 온도가 변하면 어디에, 요게 중요한 건데 어디에? 물 100g에,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용매 100g, 여기 안에 최대로 질산칼륨은, 질산나트륨은, 황산구리는, 염화나트륨은, 붕산은, 여기 나와 있는 재료들을 물 100g에 녹였을 때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용해도 곡선이에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표시해 준 거예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표시해 줬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면 이 곡선을 먼저, 그래프 읽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이 그래프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지 나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스팟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색깔펜을 바꾸고, 자, 뭐부터 할까요? 붕산부터 할까요? 붕산 그래프를 한번 딱 보세요. 모는 종이 이렇게 격자에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점, 선생님 파란색 점 찍은 거 보였나요? 붕산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읽는 방법입니다. 붕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붕산은 주인공이에요. 붕산은 순서, 온도부터 얘기해야 돼. 온도.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100이고 90이죠. 90도씨 어디에? 물 100g에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알려주는 거야. 최대로 붕산은 띠띠띠띠 옆으로 이동해. 20과 30 사이니까, 20과 40 사이니까 30g까지 녹는데요. 여기다 글씨를 적어보면 여기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누구는 붕산은 온도 몇 도씨? 90도씨 온도 나왔어요. 어디에? 물 100g에 최대로, 옆에 읽어보니까 아까 그래프 이렇게 따라갔었죠? 최대로 몇 그램? 30g까지 녹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황산구리 가지고 선생님 한 번 더 해볼까요? 황산구리도 그래프에서 눈금 딱 정확히 읽기 쉬운 곳 여기 찍었네요. 자, 누구는, 황산구리는 요 녹색 그래프, 황산구리는 온도부터 가야죠. 온도 몇 도? 20도씨 어디에? 물 100g에 어떻게 최대로 몇 g까지 녹아? 20g까지 녹을 수 있어를 알려주는 그래프예요. 이해하셨나요?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질산나트륨, 여기 곡선 점 딱 좋은 거 또 찾았네요. 마지막이에요. 누구는 질산나트륨은 띠띠띠띠 온도 10도제, 여기 10도죠. 10도씨 어디에? 물 100g에 어떻게 최대로 누가? 질산나트륨 얼마까지 녹아요? 80까지 녹아요. 그래서 질산나트륨 용해도는 80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아까 붕산 보면 붕산은 9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30g 녹아. 붕산의 용해도는 30. 좀 전에 질산나트륨은 1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80까지 녹아. 질산나트륨은 10도씨일 때 용해도가 80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요. 자, 이제 그래프 읽는 연습은 끝났고요.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작은 물질 각각 뭐냐고 물어봤어요. 용해도의 변화, 녹는 정도의 차이. 그러면 가장 경사가 급한 질산칼륨부터 볼까요? 이 질산칼륨은요,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 0도, 10도, 20도 낮을 때는 녹는 양이 조금이에요. 근데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녹는 양이 엄청 많아져요. 즉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온도가 작을 땐 조금 녹지만 온도가 높을 땐 많이 녹아요. 하지만 누워있는 아이, 염화나트륨 볼까요? 염화나트륨은요, 온도가 낮아도 40 안 녹고 온도가 높아도 40 가까이 녹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즉 요거는 녹는 정도, 용해도의 변화가 큰 거고요. 경사가 급한 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건 용해도의 변화가 작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 그러면 경사가 가장 급한, 옆에서 답을 찾는다면 얘는 질산칼륨이 되겠죠.
그 다음 가장 작은 물질은 변화가 가장 없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염화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것도 간혹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프 보고 용해도 변화가 큰 애가 누구냐, 작은 애가 누구냐 이렇게 뒷부분에 석출과 관련돼서도 온도를 낮추면 갑자기 석출되는 양이 많은 애가 누구야? 그러면 용해도 변화가 큰 애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녹아있던 애들이 밑에 가라앉아요. 석출량이 많은 아이들이죠. 자, 이제 용해도 곡선을 읽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곡선을 해석해서 곡선에 의미하는 곡선에 지금 위치한 A, B, C, D 지금 점을 찍어놨는데 이 점들이 의미하는 값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곡선을 한번 보면 곡선에 A, B, C, D 4개의 지금 점이 찍혀 있거든요. 각각이 무슨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C부터 곡선이 있는 위에 있는 점부터 볼게요. C 상태를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C는요. 온도는 몇 도예요? 온도는 60도씨예요. 60도씨에다가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양이 100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즉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C는요. 6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100까지 녹을 수 있는데 얘는 이미 100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100 녹을 수 있는데 100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라고. 그러면 C 말고 B도 마찬가지예요. B에다가도 녹색 점을 찍어봤네요. B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B는 온도 몇 도? 80도씨. 어디에? 물 100g에. 어떻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용해도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15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B는 150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도 무슨 상태? 그렇죠. B도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찍어도 그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무슨 상태라는 거? 포화 상태라는 거. 하지만 곡선 위에 있는 A와 곡선 아래에 있는 D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A부터 한번 해볼게요. A에다 핑크색 점을 찍었어요. A 한번 해석해 볼까요? A는 온도가 몇 도씨? 60도씨. 어디에? 물 100g에 최대로. 근데 60도씨일 때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곡선하고 만나는 양 100만큼만 최대로 녹을 수 있는데 A는 오버했네요.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150만큼 녹아 있는 거예요. 60도씨일 때는 최대 100만큼만 녹을 수 있어요. 곡선하고 만나는 곳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알려주는 건데 100만큼 녹을 수 있는 건데 A는 150까지 있는 거예요. 어머, 얼만큼 오버했네요? 이만큼. 50g이 오버 있어요.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화가 아니죠. 우린 이러한 상태를 과포화 상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150 중에 밑에 있는 100은 다 녹아서 안 보이지만 50은 녹지 못하고 밑으로 가라앉겠네요. 그래서 50g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석출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석출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여하튼 50g 못 녹고 가라앉는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D를 한번 볼까요? D 온도 한번 읽어보세요. D는 온도가 80도씨예요. 그런데 80도씨에 물 100g에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B, 즉 150까지 녹을 수 있대요. 80도씨일 때는 1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D는 얼마큼밖에 없어요? 100만큼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이렇게 1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0만큼 있으니까 얼마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50만큼만 부족한 거예요. 더 녹을 수 있는데 다 안 녹아 있는 상태네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g을 더 추가해서 용지를 넣어주면 이 불포화된 상태가 뭐가 될까요? 포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상에 있는 모든 점은 포화 상태고요. 그래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불포화 상태고 곡선 위에 있는 이 상태는 전부 다 과포화된 상태예요. 과포화된 만큼은 녹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게 되는 거고 불포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포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불포화된 것은 굳이 포화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포화된 것은 얼만큼이 못 녹고 남아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석출이라는 용어는요. 이 석자가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되다. 출은 나온다. 합치면 분리되어 나온다. 즉 용액에 녹아있던 물질이 고체 상태로 녹아있다가 녹지 못하고 분리되어 나온다. 분리되어 나와서 가라앉는다. 그것을 석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내면요. 보통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과포화된 상태에
이때 얼마큼 석출되는지 물어보거나 1번 유형, 아니면 이렇게 D처럼 불포화된 상태인데 이 불포화된 아이를 포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얘를 포화시키려면요, 곡선하고 만나야 포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현재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80인데 이 상태로 온도만 내리면 돼요. 온도를 몇 도까지 내려? 60도까지 내리면 띵동하고 곡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포화가 돼요. 즉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현재는 몇 도인데 80도씨인데 몇 도로? 60도씨로 내리면 얘는 포화가 되네요. 그런데 온도를 내리기 싫으면요, 아까처럼 부족한 양만큼을 넣어주면 돼요. 1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0만 있으니까 이렇게 요만큼이 50g에 해당하죠. 50g을 플러스 추가해 주시면 돼요. 즉 누구를? 용지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 넣어주면 돼요? 그래프상에선 50g을 넣어주면 곡선하고 딱 만나서 B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곡선을 읽을 때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포화 상태다. 곡선 아래는 불포화다. 불포화된 공기를 불포화된 용액을 포화시키는 방법은 온도를 내려서 맞추거나 용지를 더 넣어주면 돼요. 과포화된 양만큼은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석출량이 몇 g인지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해도 곡선에서요, 온도를 변화시켜서 얼마큼 석출되는지, 용질이 석출되는 양을 계산을 해보는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서 주인공은 D예요. D는 지금 곡선 아래에 있으니까 무슨 상태? D는 불포화. A하고 B하고 C는 곡선 위에 있으니까 A, B, C는 포화 상태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D입니다. D는요, 80도씨, 본인의 온도죠. 물 100g에, 용매 100g에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이 온도에서 그래프하고 만나는 곳, 즉 C에 해당하는 70만큼이 녹는 정도,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즉 70g까지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데 D는 불포화 상태니까 이만큼 70 녹을 수 있는데 D가 가지고 있는 양은 얼마라는 거예요? 40밖에 없다는 얘기죠. 40g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화, 불포화, 과포화에서 굳이 따지자면 얘는 불포화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불포화된 이 공기를 1번 문제 가겠습니다. D의 온도를, D는 현재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D는 현재 온도가 80도씨예요. 그쵸? 그런데 이 80도씨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추는 거예요? 60도씨. 그럼 얘가 이렇게 B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띵동 뭐 되는 거예요? 내리면 무슨 상태가 되는 거다? 포화 상태가 되는 거다. 문제 1번 해결됐고요. 두 번째. 그런데 D의 온도를 80이었는데 몇 도까지 내리는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30도까지 온도를 쭉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D 80도 있죠? 80도인 D를 온도를 쭉쭉쭉쭉 내려서 몇 도까지 내려요? 30도씨까지 내리면 D의 위치가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파란색 점 찍는 D의 위치가 온도를 내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온도를 내릴 때 60도씨를 지나갈 때는 포화가 되는데 60도씨보다 온도를 더 내리게 되면 곡선의 위에 위치하게 되니까 곡선 위하게 위치된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과포화됐다는 얘기죠. 과포화됐다는 얘기는 얘는 요만큼만 녹을 수 있는데 이만큼 녹아있다는 얘기니까 요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얘는 아까 석출된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 D의 온도가 80인데 30까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 상태일 때는 녹아있는 용질이 D일 때는 40g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40g. 그런데 30도씨로 내리면요. 30도씨에는 20g까지만 녹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40인데 20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20g만큼은 녹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석출된다. 그래서 요만큼 갭에 해당하는 거 40과 20의 차이에 해당하는 요만큼은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다.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때는요. 처음 자기가 있었던 용질에서 자기가 녹아있는 양 요만큼이 되는 거죠. 불포하니까 곡선하고 만나지 않는 그 아래 요만큼이 해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냉각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 80도에서 온도를 쭉쭉쭉쭉 냉각시켰던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곡선하고 만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요만큼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은 요만큼이죠.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온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용질의 양에서 냉각시켰을 때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갖고 있는 양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러면 넘치는 양이 나오겠죠. 그걸 바로 그만큼이 석출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네요.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일단 용해도 개념, 어떤 온도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온도, 선생님 그래프 읽을 때 제일 먼저 온도 짚었어요. 온도, 어디에? 용매 100g에. 어떻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몇 g이야? 용질의 그람 수를 나타낸 것이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요, 녹는 정도인데,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만약에 녹인다면,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아까 실험 질산칼륨하고 붕산, 녹는 양이 달랐죠. 또 용해도는 어디에다 녹였니? 용매, 무엇을 녹였니? 용질, 몇 도에 녹였니? 얘 따라 달라집니다. 용해도 달라지는 값. 그래프는 용해도 곡선이고요.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져요. 질산칼륨처럼 용해도 변화가 큰 애가 있는 반면 염화나트륨은 그 용해도 변화가 작죠. 얘는 온도가 낮든 온도가 높든 녹는 양이 차이가 없고, 질산칼륨 같은 경우 온도가 낮을 때 조금 녹지만 온도가 높을 땐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곡선을 중심으로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포화 상태고, 곡선 아래에 있는 것은 불포화, 곡선의 위에 있는 것은 과포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49차시 물질이 녹는 정도에서 용해도 2 해서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